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개발에 대응한 핵 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 격화되는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했던 발언, 그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사과하지 않으면 당연히 협치도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가 땡깡 부린다. 예. 그리고 우원식 이제 원내대표도 적폐 세력과 손잡았다. 예.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충격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가 그렇게 부결될 거라고 상상을 잘 못했었죠. 그런데 예. 부결되니까 그 원인이 국민의당에 있다. 그러니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당 이 대표 지도부는 사실 좀 냉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여소야대는 여전히 여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여당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결을 할 수 있는 반대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게 우호적으로만 생각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판단 미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추미애 대표건 우원식 원내대표건 간에 다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제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이 주승용 의원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실 1주년 기념 때 이제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대표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배려와 이렇게 포용. 예. 이런 리더십으로 협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이 감정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일당 즉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보자의 이 인준 문제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여소야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당의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부분은 국민의 몫으로 놔둬야 돼요. 예.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나중에 가서 심판을 할 거면 심판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감정을 내세운다 그래서 국회 구도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땡깡 발언에 이어서 이전에 머리 자르기 발언을 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 교수 얘기 아예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하나 다른 게 이렇습니다.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언행을 보면 청와대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대표는 청와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의 기본적인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실제 김희수 그 헌법재판관 후보가 낙마했을 때 바로 그 발표했던 거 있죠. 헌정질서 유린이다. 예. 라고 했던 것 자체가 실제 현재 그 청와대가 현재 여야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다음에 국민의당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를 전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높은 지지율 하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야 관계에서 놓고 볼 때 이 야당이 어떤 여당이 하는 청와대가 하는 행동을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적폐 세력이며 촛불 혁명을 또 이렇게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 관해서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실제 그 호남의 지지율이 대부분 청와대를 지지하고 여당을 지지하니까 이게 아주 완전히 오래도록 세멘트 지지층으로 생각해서 예. 국민의당은 사실 암묵적으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실제 여서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수들이 사실은 먼저 번에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것이니까 새로 어떤 신임을 받은 정부에 비해서는 일정하게 과거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조차 야당 거의 해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적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봐왔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런 역사적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지지율이 내려갈 것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여야 관계를 다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아마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번에 정기 국회 때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김희수 재판관 이 사건보다 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 거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지지율을 믿는다면 야당은 의석수를 믿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힘의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 김희수 이제 헌재 재판관 이제 소장 후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자기 힘을 보여준 거예요. 예. 여전히 캐스팅 보트는 내가 쥐고 있으니 나에게 잘 보여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데 호남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5%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66%가 이게 국민의당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석수를 믿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지만 뭐 지지율을 믿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요. 의석수만 믿고서 힘을 몰아붙이고 뭐 청와대가 하는 것을 번번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는 예.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갤럽에서 오늘 조사한 발표를 보니까 72%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정 지지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직무수행 평가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이제는 추미애 대표가 뭔가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늘 오전에 한 발언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당 대표 표현을 지적하면서 시비의 한편에 서서 그것이 잘한 것이냐 아무 말도 않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명을 잇는 것이다. 언론은 옳은 소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사과를 할 분위기 같지는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머리 자그리기 발언 때도 아마 추미애 대표가 직접 사과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대리 네. 사과했죠.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를 이제 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예. 저는 이제 같이 의정 생활도 했었는데 원래 얼음공주라는 그 별명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대표가 원래 그 별명을 원래 원조였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차가운 분인데 속으로는 참 따뜻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또 추미애 대표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면은 아마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원식 대표가 대신 사과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김명수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어떻게 될 건가? 가 이제 관심인데 아마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길 텐데 제가 볼 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김희수 헌법재판관 때처럼 결과는 뚜껑을 까봐야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추미애 대표가 저런 식의 자세로 이렇게 쭉 나간다면 결국엔 국민의당에서는 여당이 우리를 사과하지 않는구나. 다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캐스팅 보트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하여튼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듯이 현재로서는 호남의 어떤 이 지지자들이 좀 부담이 된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조금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예. 라고 얘기를 제가 이제 국민의당에 조언을 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은 또 그 다른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일단은 현재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좀 다시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의 정치 경험이나 그분들의 어떤 강단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분들이 꽤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이제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알겠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장 초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면 뭔가 원내대표로서의 그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네. 한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조금 그 식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대표가 그런 식으로 좀 강경 일변도로 계속 유지한다면 예.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죠. 혼자 뛰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요번 주 오늘이 안 되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표결 처리하겠다 뭐 그런 예. 건데 결국엔 요번 주말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물밑 작업을 이제 국민의당과 설득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보다 추미애 대표에 대한 감정이 골이 더 깊거든요. 전번에 예. 이제 머리 자르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추미애 대표가 좀 크게 이 보고 어떤 형태로든 유감의 표명을 해서 이 전국의 어떤 흐름을 좀 다시 바꾸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의 부결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불확실성을 확 높여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저 개인적으로 놓고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전국의 흐름을 확 바꾼 거라고 저는 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책임이 누군가는 이제 나중에 질 텐데 이런 경우일지라도 어찌됐든 돌아온 이 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이 집권당의 이제 대표로서는 그런 부분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한 마디만 더 예. 덧붙이면 아마 상당히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다면 우원식 대표가 열심히 뛰어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 6표가 투표를 안 했어요. 예. 이번에 그분들이 또 투표 안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예. 근데 그분들까지도 참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우원식 대표는 지난번에는 2표만 어떻게 좀 더 끌어왔으면 예. 됐었을 텐데 이번에는 8표예요. 국민의당 8표.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당 8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개인을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일종의 당대당으로, 국민의당 예.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 표명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우원식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그리고 청와대 다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벌어질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측해 봅니다. 그 가장 머리 아픈 쪽이 아마 지금 청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 아마 낙마를 하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과가 쉽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경험을 한번 했고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박성진 후보자가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상황을 관망하자 이런 개사 수싸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사석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직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가면서 서로 교환하고 주고받고 이거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할 일은 아닌 거고 저는 청와대도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부적절한 이 보고서가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무위원들 임명권을 보면 부적절한 보고서가 온 분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채택 안 한 부분만 이제 한 것이지 예. 부적절하다라고 오늘도 이제 담담하게 하라. 뭐 이 얘기는 사실 국회 구조가 그러니 그 의사를 받들어라.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뒤집어가면서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아직도 안 하느냐? 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양 좋게. 예. 안 그러고 지금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어떤 결격 사유에 대한 인정을 네. 청와대가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가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모양을 좀 좋게 본인에게 좀 시간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자기적으로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분 스스로가 대법원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국회의원이 뭐 국민의 대표지만 예. 3부 요인의 어떤 이 대표가 되실 분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너무 험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국민 정서에도 그런 검증이 이게 와닿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생각도 좀 근데 궁금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일단은 뭐 여권에서 우리 김 교수도 얘기하시듯이 이걸 카드로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일종의 상당히 패착이죠. 왜냐하면 인사 문제를 그렇게 누구는 이렇게 서로 맞바꾸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비상식적인 발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이게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권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예.
야권은 지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버리는 사석을 갖다가 김명수 후보자하고 이렇게 바꾼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패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도 사실은 또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섭섭하게 했으니까 예. 우리한테 땡깡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한테 적폐연대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기분 나빠서 안 뽑아주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 또 안 돼요. 이것도 예. 제가 보면은 이것도 실제 보면은 이분이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수를 조금 이렇게 낮은 수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예.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는 물밑에서 협상해서 하는 거고 국민 앞에서는 대의 명분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상당히 청문회 하면서 모욕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청문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도적인 문제지 어떻게 청문회 하면서 일정 저분 대법원장 후보니까 요 정도로 좀 인격적으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안 맞는 얘기고 하여튼 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여기서 물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한마디 덧붙이면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쿠데타나 있을 법한 어떤 예컨대 무슨 경찰총장이 되는 것이다. 예. 이런 비유가 그 후보자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모독이 이제 만약에 이제 대법원장이 된다면 그분을 모시고 서장의 어떤 대법원장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해도 내용적으로 질문을 하고 내용적으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지 자꾸 용어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좀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감정적으로도 서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수님이 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좀 미리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정치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좀 국회의원들이 하셔야죠. 이번에 청문회의 경우에만 똑 집어가지고 이거 구테타에 있을 때나 있는 법이다. 왜 이렇게 경력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대법원장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한 얘기를 그거를 안 좋은 용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심한 얘기 그 전에 많았잖아요, 그죠? 일단 예. 그 청문회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여기까지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혁신위에서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자진 탈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예.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은 아마 친박 의원들이라고 분류되어진 분들이 의총에서 최경원 의원과 서청원 의원을 출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과 같은 친박이었으니까 어떤 연계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당이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박이 예.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예요. 친박이 근데 이게 어떤 이념 집단이라기보다는 좀 이익 집단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 내가 이걸 반대했다? 이거 나한테 어떤 이 돌팔매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청취 그렇게 안 하는데 예.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총에 넘겨진다고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3분의 2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은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이분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묶어서 처리해가지고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이렇게 숨어서 자신의 어떤 남아있고자 하는 명분을 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제가 볼 땐 전술적으로 좀 미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